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ETF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 합의도 금방 될 것 같이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까지 3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SEC의 지위와 권위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선 더더욱 절차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수많은 회의와 내부 검증을 거친 후에 나와야겠죠. 따라서 이번 일정을 시작으로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ETF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거친다면 늦어도 3-4개월 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간은 10월 중순에 있는 XRP 현물 ETF 심사 최종 마감 기한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일정에 대한 소개와 이에 따른 리플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긴 SEC의 홈페이지인데요. 2025년 6월 5일 날 우리나라 날짜로는 6월 6일이 되겠죠. 자, 제가 자동 번역기를 돌렸는데요. 자산관리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에 대한 부분과 이 등록펀드의 제품 확산 및 혁신에 대한 이 부분 때문인데요.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패널 3에 있는 등록펀드의 제품 확산 및 혁신입니다. 자, 여기에 패널리스트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 사마라 코인이라는 블랙록 ETF 및 인덱스 투자 부문 수석 전무이사 겸 최고 투자 책임자가 참석을 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나 있죠. 자, 블랙록 ETF 이 패널 3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패널로 참여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마라 코엔 블랙록 ETF 및 인덱스 투자 부분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자, 뭔가 벌써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슬슬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블랙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스콧 월커입니다. 이 스콧 월커 같은 경우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에 현재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과거에 블랙록에서 파생 상품, 프라임 브로커러지, 증권 거래에 중점을 둔 부사장 겸 법률 고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또한 마이크 뮤어 같은 경우에는 ETF 관련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담당했었고요. 그 밑에 데이브 나디그 같은 경우도 ETF 동향 및 ETF 데이터베이스 연구 책임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ETF와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즉 이번 컨퍼런스의 대부분의 이 패널들은 ETF와 규제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 그리고 ETF 시스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ETF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을 아직까지는 증권성 논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해결을 하면서 ETF에 대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XRP 가격 상승을 위한 선결 과제와 중요 사안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규제적 명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제도권 금융 진입이죠. 즉 현물 ETF 승인입니다. 특히 이 블랙록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 펌핑에 강력한 추진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리플과 SEC의 이 소송과 관련돼서 우선 SEC와 리플 간의 합의는 되었다. 그리고 이 합의된 부분을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이대로 합의안에 대한 허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관할권이라든지 사례 적용의 미적합성 때문에 기각이 된 상태죠. 자,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합의는 된 이상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 소송이 확실하게 항소 철회가 되지 않고 이 합의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리플이 ETF를 승인받고 또 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증권법에 대한 개정과 그리고 SEC의 이 규제 프레임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자, 이더리움에 대한 ETF 전후 ETF 출시와 관련된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컨닝을 좀 해보고 XRP에 대한 예측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승인과 관련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가격 변동을 분석을 해본 결과 자, 승인 시점은 2024년 1월 10일이죠. SEC가 비트코인 현물 자, ETP 자, 이 ETP라는 거 하는 것은 ETF와 ETN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산장을 위한 규칙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 이후에 자, 1년 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경신했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 가격을 찍었습니다. 자, 1억 5,700만 원을 찍었고요. 승인이 되고 ETF 시장에 예상치보다 훨씬 웃돈 356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사실상 비트코인에 비해서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자, 오히려 승인이 되었을 당시에 선 반영됐던 가격이 빠지면서 승인 당일날 오히려 1.61% 하락한 3,461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체 악재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더욱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확실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고요. 3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고 167%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확실히 디지털 금이다라는 투자자의 신뢰도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승인 당일 오히려 가격이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자금 유출로 매도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자, 비트코인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없었죠. 자, 그렇다면은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및 가격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ETF 승인 가능성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현물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리고 폴리마켓 같은 경우 자,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죠. 예측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는 ETF 승인 확률을 2025년까지 올해 승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83%에 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ETF 승인 시 가격 예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시장 분석가들은 2025년 말까지 자, 최대 2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고요. 또 AI 이 딥시크한테 물어봤을 때는 2025년 올해 말까지 3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8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ETF가 승인이 되면은 제도권 진입이 되면서 기관들의 이 자금이 확실하게 유입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SEC의 이 승인은 가격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주는 주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겠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승인 즉시 강력한 상승 그리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이 승인 가능성으로 인해서 자, 어느 정도 선방영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ETF 승인 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쨌든 비트코인과 유사한 대규모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보다는 더 강력한 가격 반응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3달러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최소 5에서 6달러 정도, 중장기로는 20에서 30달러 정도 목표가를 현재 관점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자, 따라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 이렇게 지난번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이 중에는 일부 올해 ETF에 대한 기대감, 소송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자, 승인만 되면은 확실하게 기관들의 대규모 자금들이 투입이 되면서 최소한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에서 6달러는 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에 자, 2에서 2.5배 정도 보게 되면요. 자, 1.618 피보나치 확장 레벨로 봤을 때 1.618 자, 이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9,000원 이상이고요. 자, 따라서 물론 1.128 7,200원 이 정도에서 자, 이 정도까지 가고 나서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자,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자, 9,000원 이상까지 보면서 자, 여기서 일부 좀 매도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건 단기 관점이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자, 20에서 30달러까지 관점도 있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자, 리플 XRP 자, 이 구간에 왔을 때 시장 상황을 보고 자, 비중을 얼마나 좀 줄여야 할지 20달러, 30달러 될 때까지 얼마나 남겨놔야 될지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요. 이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 고민하는 게 더욱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현재는 자, 이 시기를 위해서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리플 XRP 개수를 늘려야 될지 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지금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도 받고 항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고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힘을 영 못 쓰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요 지점에서 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최대한 하락장에서도 개수 자, 두 배로 늘려놨죠. 최대한 우리가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늘릴 겁니다. 자, 이때도 그렇게 해왔고요. 또 상승장에서도 최대한 자,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지금 있는 XRP를 가지고 최대한 수량을 늘릴 거고요. 자, 어떻게 늘리느냐?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 주요 지점마다 대응을 하면서 자, 이 평행 채널 상단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이 평행 채널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다시 비중을 늘리는 그런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25%가 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26%. 자, 26%가 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19%가 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번 안 했는데 자, 100% 이상 변동률이 나오면서 이것을 다 대응을 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XRP 수량이 2배가 됐겠죠.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자, 한 달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자,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몇 번 안 됩니다. 즉, 월 한 번에서 2번만 이렇게 대응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2배 늘어났습니다. 자, 이때 대응 못해서 이때 대응 같이 못해서 자, 수량이 그대로고 오히려 계좌가 손실이 나신 분들은 자, 앞으로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의지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이때 대응 못하셨던 분들은 이때 앞으로도 대응 못하실 확률이 높고요. 자, 왜냐하면 저 같은 매매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자, 일반 분들은 고민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결국 대응을 못 하시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분들은 꼭 코칭을 받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달에 한두 번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앞으로도 조금 더 효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달에 2-3번 정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우리 수익화 시기까지 최소 2에서 3배 수량을 같이 늘려갈 거고요. 자, 이렇게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를 받으시면서 저한테 코칭 받으시면서 수량 늘려가실 분 지금 미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10-8381-4359번으로 자,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리플 XRP 말고도 자, ETF가 승인이 된다면 굉장히 큰 펌핑이 나오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자, ETF 1군, 2군, 3군들 있습니다. 자, 1군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죠. XRP, 솔라나, 도지코인 뭐 이런 1군들 코인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이것 말고도 2군, 3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코인들 지금 저평가 됐을 때 미리 조금씩 담아 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코인들 정보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코인들 시황이나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당일 매수해서 매도까지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놓는 단기 급등 종목, 좋은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 제가 확인해가지고 또 정확한 타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멘탈 관리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과 비중 그리고 이유까지 콕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 오시면 자, 이러한 정보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통방 참여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그냥 리플 XRP 정보만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그 부분만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자, 리플만 이렇게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면 자, 이제 지금 이 자리 매수의 기회였구나.
깨닫는 시간이 다가올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안 간다고 자 리또속 리플 망했다, 리플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응 안 하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원망하시면서 리또속 하시는 거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평단가 낮아졌고요. 자 수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리또속이라는 얘기 안 하시고요. 자 오히려 자 이런 데서 비중을 줄여놨던 분들은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유롭고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깨서도 한 달에 자 뭐 한두 번 많아야 이제부터는 뭐 두세 번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매 영상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 항상 만들어서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자료 아까 전에 소통방에다가 풀 버전을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 번쯤 천천히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전화번호 기억을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더보기 확인해서 소통방 입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뭐 여러분들께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좀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 대응 못하셨던 분들도 앞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급하게 사거나 팔거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요. 실수 때문에 또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자 포모에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 공포에 패닉셀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갈수록 본격적인 상승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조금이라도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스노우볼, 자, 복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눈덩이를 처음엔 구릴 때 조금씩 눈이 붙어서 조금씩 커지지만 이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붙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금세 엄청나게 커지죠. 아마 눈사람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스노우볼 효과고요. 복리 효과랑 비슷한 거죠. 하루라도 먼저 그리고 하루라도 투자 기간을 늘렸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코인 시장 들어오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자 이런 시장과 자 이런 시장이 있는데 자 이건 공무원의 비율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사업가의 비율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자 수익이 확실하지만 뻔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크게 없는 게 공무원 시장이고요. 자 사업가 시장은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돈을 벌려고 들어온 이 코인 시장은 여기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마인드로 투자하셨다가는 여러분들 쪽박 차실 수도 있고요. 남들 다 돈 번다고 내가 버는 게 아니죠. 제로선 시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돈 벌면 내가 잃습니다. 따라서 사업가 마인드로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대응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리플 소송과 ETF 관련된 소식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